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도 변호사 시험 12번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12번 문제. 기네요. 길어. 사실관계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고, 형사소송법하고의 약간 융합 문제입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융합 문제. 형사법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과거처럼 형법 따로, 형사소송법 따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형사법이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함께 융화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난이도도 있어요. 하지만 의외로 답은 굉장히 단촐하게 나옵니다. 어떤 걸 막 분석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중요 판례에서 나와버려요. 그래서 길지만 의외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대표적인 판례들을 많이 끼워 넣습니다. 이런 사례 문제, 통합형 사례 문제. 하지만 통합형 판례 문제가 사실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융화 문제가 변호사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고 앞으로 경찰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될 것이다.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문제 한번 여러분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문제는 한 면에 이렇게 다 들어가지지도 않아요. 워낙 양이 많아서 한번 보시면 지문을 보고 어떤 문제인지 보는 거예요. 자, 다음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옳지 않은 것. 자, 가입니다. 갑은 2018년 5월경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에 가입한 후 실제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 뭐죠? 보이스피싱 범죄 기자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했다는 보이스피싱 범행. 자, 을은 이제 을이 중요해요. 을은 2019년 7월경 갑으로부터 적법한 사업, 이거 뭐죠? 중요한 거? 적법이네, 적법. 적법한 사업 운영에 필요하니 은행 계좌,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갑이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임을 알지, 이거 중요하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임을 알지 못한 채 서로 공모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선의의 어떤 제3자라는 거죠. 못한 채 을명의의, 이게 중요하죠. 명의를 빌려준 사람입니다. 여기 을명의의 은행 계좌 등을 갑에게 건네줬다. 이렇게 된 거죠. 자, A는 피해자입니다. A는 피해자예요. A는 갑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기망을 당해 을명의의 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했어요. 을은 1,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욕심이 나서 임의를 인출하여 사용했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A는 갑하고 공모관계가 없어요. 즉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A한테는 일단 사기죄가 성립 안 돼요. 자, 이게 중요해요. A의 죄책이 중요해요. 뭐 갑의 죄책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보이스피싱 사기범 맞잖아요. 사기범이죠. 그냥 사기죄죠. A한테는 일단 사기죄가 성립이 안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자기 명의로 보이스피싱 범에 의해서 어떤 피해자가 돈을 1,000만 원을 이 을명이 호의로 빌려준 을명이에다가 돈을 꽂았죠. 1,000만 원을. 근데 얘가 이걸 임의로 인출해 버렸어요. 얘가 이걸 임의로 인출했을 때 횡령의 어떤 개념이 딱 떠올라야죠. 횡령. 근데 누구에 대한 횡령이에요? 피해자 A에 대한. 피해자 A에 대해서 친이직상의 위탁관계가 성립하고 횡령자가 성립하는 거예요. 갑에 대해서는 어떤 서로 간의 신임관계 이런 게 있나요? 없죠. 없어요. A에 대한 횡령자가 성립하. 이게 중요해요. A의 죄책이 아니죠, 이거. A의 죄책이 아니고 을이죠, 을의 죄책입니다. 사기죄 성립이 안 되고 A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에 대해서는 횡령죄 성립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빡 하고 떠올라야 돼요. 이게 안 떠오르면 이 문제 못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가는 바로 이 판례예요. 이 세 가지를 알고 있냐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거예요. 이게 이에 자, 을이 돈을 뽑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범이 화가 난 거죠. 이에 화가 난 갑은 을에게 전화하여 A가 입금한 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죽여버리겠다. 협박한 거죠. 그랬더니 을은 갑의 이런 협박 발언을 녹음했어요. 녹음. 자기가 스스로 녹음하고 자신의 동생 병에게 또 얘기를 했어요. 내 계좌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게 사용했는데 이를 한 갑이 나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이렇게 보내요. 동생 B한테 갑이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나를 협박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후 A 피해자죠. 병의 신고, 이 동생 병이죠. 병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갑이 기소되었고 검사는 을이 녹음한 녹음 파일, 아까 을이 녹음한 녹음 파일 중 갑의 협박받은 부분, 자 갑이 협박한 거, 그다음 문자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요거를 증거로 신청했다는 거예요. 요거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이제 증거 관련된 문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과연 이 녹음 파일 중에 갑의 협박 발언, 이건 뭐죠? 녹음 파일 중에 협박이기 때문에 마치 전문 증거로 오인할 수 있지만 이 녹음 파일에는 생생한 갑의 협박이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뭐다? 갑의 협박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갑의 협박죄를 입증하는 데는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직접 증거. 직접 증거. 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일단 핵심이고. 그다음 문자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갑이 A를 협박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문자 메시지 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종의 녹취서와 같은 진술 녹음, 녹취서와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요 정도. 그래서 여기는 형사소송법 이슈, 여기는 형법 이슈. 이렇게 두 가지로 이슈 레이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걸 전제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요걸 전제로 한번 문제 풀어보면, 자, 이미 법이 다 나왔어요. 답이. 자, 가사실관계에서 갑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활동자와 별개로 사기죄를 성립한다. 자, 이거 죄수론 문제가 여기서 뜬금없이 나왔죠. 변호사 시험도 이렇게 내용을 장황하게 썼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죄수론에서 나오는 판례. 당연히 갑은 사기범은 성립하죠. 근데 이건 범죄단체 활동죄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되죠. 별개로 성립한다. 별개로. 그래서 요거보다 맞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 지식, 단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가사실관계에서 을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피해자 A에 대해서 횡령죄 성립한다고 봤죠. 근데 이제 형사법 문제예요. 나 사실관계에서 검사의 입증 취지가, 검사가 입증하려는 취지가 갑의 협박 사실. 아까 갑의 협박 사실 뭐였죠? 이게 입증하려는 거면 을이 녹음한 녹음 파일 중 갑의 협박 발언 부분은 전문이에요. 생생하게 갑의 협박이 들어가 있잖아. 직접 증거 필요하고. 그 다음은 리을. 나 사실관계에서 검사의 입증 취지가 갑이 위와 같이 협박할 사실인 경우 이 문자 메시지를 촬영했어요. 이 문자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뭐죠? 당연히 전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형사소송법하고 형법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게 들어오죠. 따라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에요. 틀린 것들. 네, 그래서 틀린 거죠.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맞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거 쭉 보면 별개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전혀 별개로 보고 있다는 거. 범죄단체 활동하고 그 다음에 사기죄. 이거 독립된 별개 범죄 구성 부분이라는 거고. 쉬운 것이고요. 니은도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설명한 그 부분만 쭉 결론적으로만 암기하고 계시면 돼요.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머릿속에 딱 핵심 쟁점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이 형사법 관련된 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적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에요. 아까 원진술이 존재 자체 뭐죠? 협박했다는 그 사실. 그게 요증사실이에요. 근데 협박했다는 걸 바로 증명할 수, 녹음 파일에 갑이 막 소리 지르면서 협박하고 있는 게 녹음이 돼 있어요. 그게 전문 증거인가요? 아니죠. 그건 당연히 직접 증거, 본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서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이거를 촬영했다는 거예요. 이걸 촬영한 사실. 이거 뭐죠? 진술서에 준하는 거. 아까 제가 진술 녹음을 했는데 결국 313조에 진술서에 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형법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런 형사소송법하고의 융합 문제가 출제됐다. 3번이죠. 답은 니은디가 틀린 거. 네,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형사소송법 쪽은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아까 형법 2개, 특히 횡령죄가 성립한다. 어떻게 됐을 때? 갑하고 을이 서로 공모관계가 없을 때, 그때는 피해자에 대해서 을한테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 갑과 을이 서로 공모했어요. 서로 같은 사기 공동정범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얘가 돈을 빼가는 거 뭐죠? 나중에 불가불적 사후행위죠. 사기범이 나중에 자기 돈 가져가는 건데 그게 무슨 횡령죄입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